네, 선생님께서 일본의 말차가 언제부터 전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일본의 말차는요, 에사이 선사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에사이라고 하는 선사가 1191년도에 송나라에서 이제 그 선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선종을 가지고 들어올 때 말차법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에사이가 들어올 때 차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그 차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고산사라고 하는 절이 교토에 있어요. 교토 인근에 그 또 지역이 조금 기슭한 좀 시골 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토가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절인데 그 절의 주지였던 묘에 스님이 있어요. 그 묘에 스님에게 자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묘에 스님이 그 자시를 발화에 성공을 시키는데요. 그 자시가 발화가 되었던 그 최초의 그러니까 최고의 다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원이 지금도 고산사에 가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원에서 발화에 성공을 했던 묘에 스님이 그 차를 우지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말차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옥로라 그래서 격구로라고 하는 옥로차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말차 법이 또 전달이 되어서 주로 이제 우지에서 만들어지는 차들은 또 말차들이 많죠. 다 그러한 연원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묘에 스님이 그 우지 이 자상들에게 차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제다법을 알려주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우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요, 특히 차를 제다하는 분들은 지금도 그 고산사의 묘에 스님의 제에 꼭 참석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말차법이 그런 그 에사이를 통하여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사이를 통하여서 일본의 그 최초의 다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끽다 양생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끽다 양생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는 이 에사이 스님이 어느 날 그 범석사라고 하는 절에 있었는데요. 그때 미나모토노 사네토모라고 하는 장군이 그 인근에 유람을 왔던 거예요. 유람을 왔는데 사네토모가 상당히 술을 좋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숙취에 쩔여 있었는데 그날도 숙취에 쩔여 있었을 때 에사이 선사가 그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에게 차를 이렇게 접대를 하게 됩니다. 미나모토노 사네토모가 그 차를 마시고는 이 숙취가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는요, 이 차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 에사이가 끽다 양생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일본의 최초의 다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끽다 양생기라고 하면 최초의 다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가 갖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끽다 양생기는 또 특징이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뽕에 관한 이야기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끽다 양생기가 일본인들에게는 최초의 다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에사이가 들어왔을 때는 가마쿠라 시대가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런데 무로마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무라다 주코라고 하는 다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무라다 주코는 그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이 무라다 주코가 차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차라고 하는 것을 또 투차놀이를 통하여서 상당히
즐기던 스님이기도 했었어요. 이 투차놀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투차라고 하는 건 마치 그 차를 통한 게임과도 같은데요. 이 차를 마셨을 때 이 차가 일본에서 하는 투차놀이입니다. 이 차가 우지에서 나온 차인지 아니면 토가노에서 나온 차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맞히는 차인데요. 아까 제가 고산사라고 했던 그 절은 토가노라고 하는 어떤 조그만 시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토가노에서 만들어진 차, 토가노 차가 이제 일본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본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는 비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지차도 마찬가지로 비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본차와 비차를 알아맞히는 게임, 이것이 투차놀이의 한 형태였는데요. 이런 투차놀이를 무라다 주코도 상당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라다 주코가 차를 그렇게 즐기면서 차에서 커다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차가 차와 선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문화의 시발이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무라다 주코가 누구에게 차를 전하냐 그러면 그의 제자에게, 직계 제자에게 차를 전합니다. 전하는데 선과 차를 같이 전하죠. 그 말은 무라다 주코가 본인의 제자에게 그 차통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요, 차를 죄송합니다. 차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와 선을 같이 물려받았던 다케노조로 그의 정신이 전승이 되게 돼요. 그래서 차와 선이 하나가 되었던 차를 즐겼던 것이 또 다케노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케노조에게 차와 선을 물려받았던 사람이 센노리큐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다도에서 센노리큐가 차노유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도를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센노리큐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는 다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차노유라고 하는 용어를 썼답니다. 그래서 센노리큐가 차노유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 센노리큐가 완성한 차노유는 차와 선이 하나였던 차노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라다 주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차노유의 문화가 다케노조에게 전승이 되었고, 그리고 센노리큐에 와서 완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세 명의 맥을 보면 결국은 차와 선이 하나가 되어 있는 선의 맥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다도라고 하는 것은요, 차와 선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라다 주코나 다케노조나 센노리큐는요 모두 대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참선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을 선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선의 한 형태로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본 다도의 출발은 센노리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일본 다도라고 하는 건 센노리큐가 차와 선이 하나가 되는 문화를 완성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